안녕하십니까. 50억 클럽, 50억 클럽 중에 유일하게 언론인으로 이제 머니투데이 홍선근, 뿌리 근자입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50억 클럽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언론인 중에. 법조인 중에 곽상도, 그 다음에 권순일, 그리고 이제 최재경, 김수남 총장, 김수남. 그리고 이제 홍성근,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요. 박영수까지. 하면 이게 법조인들이 5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인 중에 홍성근. 이게 50억 클럽이거든요. 근데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머니투데이 김만배 씨가 거기 선임 기자로 있었어요. 김만배 씨가 이제 머니투데이 부국장급이랍니다. 선임 기자로. 그 있으면서 대장동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오너, 회장한테 이제 대장동 사업할 수 있도록 현직 기자가 배려를 해줬으니까 아마 이게 50억 줘야 된다. 이래가 이게 50억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재판을 했는데요. 재판했는데 참 이게 구형을 검찰이 아마 근데 워낙 밝히기가 좀 어려운지 돈을 갚은 걸로 해가지고요. 검찰이 50억 뇌물로 기소를 못하고요. 돈을 나중에 홍성근 회장이 돌려줘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자를 갖다가 안 준 걸로. 그러니까 홍성근 회장이 이자를 2달 동안 무이자로 50억을 빌렸다가 2달 뒤에 갚았으니까 이자 상당. 그러니까 이제 2달 이자 해봤자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454만 원. 1,454만 원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이제 구형이 징역 6개월씩 나온 거예요. 김만배가 돈을 줬으니까 김만배도 징역 6개월. 그 다음에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징역 6개월. 이렇게 각 6개월씩 구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고는 내년 1월 8일 날 선고를 한다. 이게 김영란법이다 보니까 합의부도 안 가고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1단독입니다. 형사 1단독. 단독 판사 한 명이 하는 거야. 김영란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춘군 부장판사입니다. 단독이라도 부장판사들이 요즘 많이 하거든요. 중요 사건은. 이춘군 부장판사. 이춘군 형사 1단독. 판사가 이제 선고하는데 구형이 징역 6개월씩 넣었다. 이게 이번 주에 중요한 게 50억 클럽에 이제 구형이 나오고 선고는 1월 8일이다. 이런 이제 재판인데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요. 여기서 주장하는 게 아예 그냥 50억 뇌물을 이게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제가 보기엔 뇌물인데 이걸 김영란법으로 축소를 해놓은 거예요. 명백한 뇌물로 50억 재수사를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뇌물로 보느냐? 50억 클럽의 녹취록이나 내용도 다 있지만 왜 저는 이제 뇌물로 보느냐? 이걸 제가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김만배가 이제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한테 처음에는 빌려준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이자로 빌려준 것 같아요. 뭐 사업하다 보면 좀 돈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제 50억을 무이자로 이제 2019년에 이제 막 배당이 나오니까 2019년 10월 달쯤에 무이자로 이제 50억을 빌려주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 쓰다가 50억을 갚아요. 그런 게 빌려준 게 맞아요. 그것만 지금 기소했단 말이에요. 이자 부분만. 근데 이자도 좀 이상해. 왜? 김만배가 50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만배가 이제 천화동이 1호, 이게 원래 이재명 측의 돈인데 아직 안 주니까 자기가 좀 이게 빌려 쓰고 갚고 해. 천화동이 1호 돈을 융통을 해가 김만배 씨가 써요. 또 이게 갖고. 그러니까 김만배 씨도 천화동이 1호에 돈이 많잖아요. 거기에 50억을
이자를 주가 빌려요. 4.6% 이자를. 4.6% 이자를 줘가지고 50억을 꺼내. 이 50억을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자 4.6% 주고 이자 주고 돈 빌려가지고 홍성근 회장한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이자로 돈 빌려와서 무이자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2달치 이자가 김영란법으로 이제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자를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액수가 1,454만 원밖에 안 되네. 원래는 더 되는데 4.6%면 하여튼 그거는 제가 이게 빌린 걸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근데 그렇게 50억 빌렸다가 2달 뒤에 갚죠. 갚고 나서 또 49억을 또 빌립니다. 홍성근 회장이 돈을 빌렸다가 갚고 그다음에 다시 2021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처음에 2019년에 빌려가 2020년 1월 달에 갚고 나중에 다시 2021년 6월 달에 홍성근이가 2 아들 이름으로 49억을 빌려요. 받아요. 이건 빌렸다기보다 2 아들 계좌로 김만배한테 49억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 왜 49억일까? 50억 클럽인데 49억을 받아. 근데 명목이 뭐냐?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홍성근은 아들 사업자금 한다고 빌렸대. 사업자금 한다고. 근데 돈이 49억을 받자마자 뭐가 터져? 대장동의 특혜 사건. 대장동 막 이게 특혜 사건이 2021년에 터지잖아요. 이게 막 터지잖아요. 그랬더니 딱 수사가 시작되고 기사가 나오니까 홍성근 측에서 이제 바로 49억에다가 이번에는 이게 이자까지 보태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볼 때 49억을 빌렸다가 이자까지 보태가 49억을 갚으니까 뇌물록이 못 엮었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십시오. 사업자금으로 빌린 거예요. 사업자금을 이게 빌리자마자 한두 달 만에 기사 터지니까 부랴부랴 갚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자금이라면 이게 최소한 몇 년 해야 사업을 하든지 성공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홍성근 회장 떳떳하게 당당하게 정당하게 49억 빌렸으면 대장동 수사를 하든 언론이 터지든 왜 갚느냐고. 나 당당하게 49억 사업자금 빌렸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자 보태가 한두 달 만에 바로 갚을까요? 바로 갚을까요? 부랴부랴 바로 이게 갚지 않습니까? 49억 빌리자마자 이게 사건 터지니까 바로 이게 그냥 갚아버린 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갚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 터져가지고 이게 딱이 노잖아요. 2021년 6월부터 이게 아들 계좌로 천화동 1의 돈을 해가지고 49억을 받았는데, 근데 대장 사건이 바로 10월달 막 터지니까 3달 만에 이게 갚아버렸단 말이야. 이자까지 보태서. 근데 자기들이 당당하게 사업자금으로 빌렸으면 터지든 말든 이게 떳떳하면 굳이 갚을 필요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결국 뭔가 이게 뒤가 구려가지고 받아쓰고 사업자금이면 이게 안 갚아도 되는 돈 아닙니까? 시간 끌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담보도 없거든요. 담보 준 게 없어요. 아들이, 홍성근 아들이. 김만배 씨는 이게 자기가 보증서가 천화동 1호에 이자까지 주가면서 빌려가 이게 아무 담보도 없이 그냥 이게 아무 무담보로 49억을 이게 아들, 홍성근 아들 계좌로 이게 돈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대장동 사건이 안 터졌으면 갚았겠냐고. 안 터졌으면 갚았겠느냐고. 안 갚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거. 돈 다 박영수도 그래. 박영수도 그래. 전부 다 이게 권순리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 받아가는 거예요, 돈을. 이런 식으로. 거기에 다 50억씩 줘야 된다는 녹취록은 많잖아요. 정영학 녹취록부터 이게 50억 클럽 녹취록 많잖아요. 그리고 49억을 줬잖아요. 왜 49억을 줬을까? 그것도 이게 의문이에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원래 50억 클럽인데 50억 주기로 했는데 아마 이제
그 전에 50억을 빌려줬다가 이자 안 받고 빌려준 적이 있었잖아. 몇 달 뒤에 받은. 그게 원래대로 하면 이자 몇천 되거든요. 한 4.6%로 계산하면 한 3,400만 원 됩니다. 그게 옛날에 뭐 빌려줘가지고 무이자로 좀 혜택 준 게 있으니까 1억을 깎았나? 그래서 그게 49억을 준다. 이것도 이상하잖아. 50억 클럽인데 49억을 주는 게 동거래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보면 이게 아무 담보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게 그 49억을 아들한테 사업자금으로 이게 준다. 이게 로비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박영수 특검 딸한테 대장도 아파트 준 거 또는 이게 11억 빌려주는 걸로 뇌물 줬잖아요. 딱 이게 빌려주는 식으로 하는 게 뇌물입니다. 그게 특혜예요. 저는 당당하게 사업자금 빌렸으면 급하게 3달 만에 갚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홍성근 회장도. 그리고 그 김만배가 계속 홍성근 회장은 자기가 언론에서 있었고 50억 줘야 된다고 계속 그 일당들한테 떠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49억을 준 거예요. 근데 대장도 언론 보도나 검찰 수사 시작되니까 부랴부랴 갚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뇌물이라는 거는 이게 받는 순간에 이미 범죄 기소 아닙니까? 뇌물을 이게 받는 순간에 기소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갚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진짜 미완의 수사다. 어떻게 50억 클럽의 핵심이고 2번이나 50억을 받아갔는데 처음에는 물론 이게 빌린 거라고 그때나 초창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 준 거는 이게 사업자금으로 아들한테 준 거는 저는 이게 그 50억 클럽 뇌물이 분명한데 이게 사건이 터지면서 부랴부랴하게 급하게 갚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저는 부실수사고 미완의 수사입니다. 검찰 그 과정을 이게 물론 김만배가 입을 안 열면 쉽진 않겠죠. 김만배도 이게 뭐 6개월이니까 자기도 뇌물 준 게 또 처벌되면 안 되니까 아마 김만배가 입을 안 열 것 같아요. 의리도 지키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든 다른 증거가 많거든요. 50억 줘야 된다. 홍성근한테 줘야 된다. 이런 게 녹취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아요. 따라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런 50억 이런 이 거래를 김영란법 겨우 이게 1,454만 원 이자 2달 이렇게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 검찰이 저는 이 부분을 이게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남아있는 50억 클럽 지금 최재경, 김수남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이게 뿌리 뽑아야 된다. 우리 그 법조계 역사상 전부 게 50억의 로비를 당해서 이런 게 김만배 땅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에 법조인들이 앞장서서 방탄이 돼준, 비유해준 이거는 게 부끄러운 역사다. 우리 권순일, 박영수 포함해서 게 전부 다 철저하게 그 50억 클럽을 파헤쳐야 된다. 그 점에서 그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 사건도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